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KBS 파일럿 2부작 자본주의 학교 지난 연휴 31일과 1일 양일에 걸쳐서 방송됐습니다. 10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자. 기획 의도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할 아이들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이참에 생활 경제를 체험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가슴 뭉클한 부분도 있었고 또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나쁜 얘기부터 할게요. 기대가 있어야 실망도 있는 법이죠. 선한 영향력까지 갖춘 착한 예능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 이런 방송 전에 나온 홍보 기사를 보고 기대를 했습니다. 4팀의 도전자들이 시드머니 100만 원을 받아서 3주 후에 잔고로 순위를 가리는 설정이었는데요. 각자 100만 원의 자금으로 주식 투자나 상품 판매 등을 통해서 돈을 불리는 거예요. 수익금은 다 모아서 1위를 한 도전자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입니다. 1위를 한 아이들이 가장 경제관념이 없었던 도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창출해내는 과정이 과연 교육적이었나? 이 점 또한 의문입니다. 부모와 부모 지인, 인지도를 활용해서 수익을 냈거든요. 물론 아이들도 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는 지극히 자본주의스럽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부모가 어떻게 아이에게 도움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으니까요. 이게 과연 이 시대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해야 할 생존 경제입니까? 경제관념이 1도 없어도 부모가 도와주면 돈을 가장 많이 불릴 수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을 냈더라도 1위를 한 다른 아이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 또한 지극히 자본주의답죠. 1위만 알아주는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뼈 때리는 교훈이었습니다. 설 당일날 이 결과를 봤는데 보면서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트로트 가수 정동원 군과 그리고 현주엽 씨의 아들 준희, 준우 군, 그리고 현용 씨의 딸 최다은 양, 그리고 고 신해철 씨의 딸 하연 양과 아들 동원 군, 이렇게 4팀의 도전자들이 승부를 겨뤘는데요. 준희, 준욱 형제가 1위를, 그리고 정동원 군이 4위를 했습니다. 우선 그 실생활 면에서 그 경제 개념 유무를 짚어보자면 현주엽 씨네는 그 현주엽 씨 본인도 경제관념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내키는 대로 마음껏 쓰는 집안이더라고요. 아이들 방에서 포켓몬 카드가 수두룩하니 쏟아져 나왔는데 그게 몇백만 원어치라고 합니다. 여느 집안이면 아주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난리는커녕 분위기가 그냥 여전히 훈훈했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게임팩 사도 되느냐 물어요. 그 어머니와 사라. 하지만 문방구에서 허접한 거 사지 말고 좋은 거 하나 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시원시원하죠. 돈 쓰는 데 있어서는 망설임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고기 먹방 찍었던 세 부자가 또 점심에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무려 16인분을 먹어요. 이 소고기 16인분.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계산서를 받아서는 반은 아빠가 낼 테니 반은 너희들이 내라. 이런 식으로 한동안 옥신각신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 집안 경제 교육이랍니다. 저는 쇼를 한다고 봤어요. 아니 그걸 애들이 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돈은 대체로 제작진이 내는 거 아닌가요? 일단 고기 먹방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어이가 없네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전 과정에 관한 얘기, 먼저 그 4위를 한 정동원 군 얘기부터 할게요. 정동원 군이 꼴찌를 했습니다. 저는 이 동원 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예능 진출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바닥이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아이가 상처받을 여지가 차고 넘치는 정글 같은 곳입니다. 나쁜 영향을 줄 소지들이 곳곳에 복병처럼 숨어 있죠. 그러나 몇 년을 미뤄두기에는, 그냥 묵히기에는 정동원 군의 재능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잘 거두셔서 심지가 곧을 테니까 이왕 하게 된 거 아무쪼록 좋은 영향을 취사 선택해서 잘 크기를 바랐는데요. 방송을 보니까 아주 잘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집이 나왔는데 관리비 고지서 내역도 꼼꼼히 챙겨볼 줄 알고요. 집을 나설 때는 소등 상태도 확인하고 분리수거도 직접 하는 등 아주 여러모로 대견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현주엽 씨는 모르는, 안 하는 것들입니다.
동원군은 그 현금 지급기에서 매주 10만 원을 찾아서 아껴서 쓴다고 해요. 카드를 써봤더니 훨씬 더 낭비를 하게 되더래요. 벌써부터 이 올바른 경제관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머니 100만 원을 받은 동원군이 재료를 사서 마스크줄을 만들었어요. 그 마스크줄을 이렇게 방송 대기실에 가서 선배님들에게 개당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고 팔았습니다. 이 수익금이 이게 3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플라스틱 마스크줄을 선배들이니까 세뱃돈 주는 마음으로 사준 거잖아요. 결코 이거는 올바른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선배님들이 이 세뱃돈은 따로 주고 합당한 가격으로 마스크줄을 샀어야 하죠. 그랬다면 이익이 많아야 뭐 몇만 원에 불과하겠죠. 그래도 그게 참 교육이잖아요. 어쨌든 130만 원을 기본 자금 삼아서 15세 경제 크리에이터 쭈니맨의 조언을 비롯해서 그간 주어들은 풍월로 주식 투자를 혼자 했는데 3주 만에 37,167원의 손실을 내고 꼴찌를 한 겁니다. 도전자들 중에서 현실적인 그 경제 개념이 가장 우위라고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자금 운용 면에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안 계셨으니까 혼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혼자 한 결과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경험이었지 싶어요. 3위를 한 현영 씨의 딸 다은 양, 올해 11살인데요. 벌써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분할 매수를 아는 등 이 주식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습니다. 어지간한 성인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지 싶어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거래를 대신 해줬는데 이번 방송을 계기로 다은 양이 직접 사고 팔게 됐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분야, 내가 평소 잘 사용하는 물건에 투자하는 거, 이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다은 양이 애플사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미국 장이니까 시간대가 안 맞잖아요. 엄마가 그 예매를 걸어도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꼭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알람을 맞춰놓고 진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무슨 주식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주식에 대해서 일찌감치 아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훗날에 그 무분별한 투자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현영 씨가 집안 경제 상황 그리고 보유한 13개의 통장을 아이에게 공개했는데요. 이 아이들의 결혼 자금은 물론이고 그리고 손자들의 학자금까지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은 양이 태어나자마자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현재 이제 1,000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번 도전에서는 현영 씨의 도움 없이 혼자 투자를 해서인지 큰 이익은 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위를 한 고 신해철 씨와 윤원희 씨의 딸 하연 양과 동원군, 이 친구들은 이 기획 의도와 무관하게 그냥 등장만으로도 반가웠습니다. 잘 컸다. 어떤 수식어를 덧붙여야 합당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세상을 떠났지만 아빠가 배제되지 않고 엄마와 함께 같이 키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윤원희 씨가 결혼 전에는 림프암을, 결혼 후에는 갑상선암을 앓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고 뒤에 남을 아이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알려준다고 해요. 홍진경 씨도 같은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의 홀로서기를 늘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홍진경 씨는 이 프로그램 맞춤 진행자예요. 경험도 많고 생각도 깊고 공감 능력도 풍부하고요. 하연 양이 10살 때의 스케치를 기반으로 아빠의 묘지가 조성된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 미술 재능을 살려서 이모티콘 작가에 도전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저는 카톡 이모티콘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네이버 이모티콘 마켓에 이 하연 양의 이모티콘이 있었어요. 마왕티콘, 제가 찾아봤을 때는 실시간 1위더라고요. 무제한 스트리밍에 1,000원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청소년은 물론이고 80세 어르신도 이모티콘 출시에 도전을 하신대요. 그리고 신해철 씨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언이 된 KBS 소장 영상을 대하는 딸 하연 양. 그 장면을 감동을 강요하지 않고 담담하니 풀어가서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연, 동원 이 남매도 엄마와 신해철 씨 팬들의 도움으로 마켓을 열었고 수익을 올려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위를 한 준희, 준욱 형제, 이 친구들 돈을 쓰는 것이지 버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두 친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 세 부자가 이 돈 스파이크 씨를 찾아가서 세 번째 고기 먹방을 찍은 다음에
닭꼬치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메뉴 선정부터 소스 비법, 또 장소, 푸드트럭 섭외까지 아빠가 일일이 관여했고, 이 매상이 지지부진하자 전 야구선수 김태균 씨를 불러서 20만 원어치를 팔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20% 이상의 수익률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건 아빠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물론 제작진도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치 못했겠죠. 아니면 자본주의가 다 그런 거지, 아이들도 받아들여야 해, 이렇게 합리화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공평치 못한 조건으로 대결을 벌여야 했던, 특히 아빠의 무한한 지원을 받으면서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그 사위를 한 그 정동원 군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제각기 다른 환경과 가치관 속에서 성장하는 이 도전자 4팀,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성장할까요? 나중에 이 영상을 꺼내보면 좋겠습니다. 이 정규 편성 여부는 기획 의도는 아주 좋지만 이 조건과 여건이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 한 저는 반대합니다.